안녕하십니까.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유명한 가수라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그리고 바로 지난주 수많은 팬들의 환호성을 받으면서 한국의 이 올림픽 주 경기장에서 콘서트를 가졌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말입니다. 네, 불과 일주일 전 대형 콘서트장에서 Be My Girl을 열정적으로 노래하던 이 가수가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 차례 뉴스가 됐기 때문에 아마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오늘 좀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가수 종현의 자살과 우울증의 상관관계, 오늘의 이슈입니다. 네, 문재희 기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첫 번째 질문은 우선 좀 간략하게 사건 개요부터 좀 제가 여쭙고 싶은데, 일단 가수 종현 씨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와중에 지금 자살을 한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향년 28살의 젊은 나이였는데요. 종현 씨는 한국 시간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 레지던스에서 쓰러진 채 발견이 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발견 당시에는 의식불명 상태였습니다만 결국에는 숨지고 말았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종현 씨의 친누나는 신고 직전에 종현 씨로부터 이제까지 힘들었다, 나 좀 보내달라, 고생했다고 말해달라, 마지막 인사 등의 문자 메시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갈탄과 번개탄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탄 흔적이 있었으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는데요. 종현 씨는 내년 2월 샤이니 완전체 공연도 앞두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스케줄이 계속 있는데도 이런 일을 발생하게 된 거 보면은 그 많은 스케줄이나 많은 팬들의 환호성 이런 거가 더 이상 의미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결국 우울증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 얘기는 제가 잠시 후에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 가수 종현 씨가 자살을 했다는 게 알려지자 한국에서, 외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젊은 또는 어린 친구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고 망연자실한 상태인데, 이게 이제 베르테르 효과로 이어질까 봐 한국에서는 이제 보도 자제도 요청하고 그런 분위기거든요. 네, 맞습니다. 종현 씨의 사망 소식이 알려지면서 유명인의 자살을 모방하는 베르테르 효과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과거 탤런트 최진실 씨의 사망 후에도 유사 방법으로 자살한 수가 급증한 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어른들이 좀 이번에 좀 대책을 좀 잘 세워야 될 것 같고요. 우울증 얘기로 좀 들어가 보고 싶은데, 결국 가수 종현 씨가 우울증으로 인해서 이렇게 된 것 같아서, 그 우울증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또 잘 그 기준을 모르겠어요. 어떤 병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네, 일단 우울증은 감정, 생각, 신체 상태, 그리고 행동 등의 변화를 일으키는 아주 심각한 질환입니다. 그냥 기분이 좀 안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우울증은 한 개인의 삶 전체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우울감과는 완전히 다른 건데요. 개인의 의지로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나 친구, 지인의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LA 한인가정상담소의 안현미 카운슬러는 우울증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일생 동안 서너 차례 정도 겪을 수 있는 아주 흔한 질병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거기서 이제 중요한 게 누구나 겪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잖아요. 네, 바꿔 말하면 내가 그런 것 같다라고 해서 그걸 창피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는 메시지인 것 같은데, 한인들의 경우는 어떨까요? 전문가는 어떻게 얘기해요? 네, 실제 상담을 받으러 오는 한인분들이 상당수 있다고 하는데요. 네. 안현미 카운슬러님의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아침에 못 일어나거나 회사를 못 가거나 그런 기능상의 문제가 많이 생기죠.
그래서 우울 증세만 있다고 해서 우리가 우울증이라고 진단을 내리지 못하고요. 그 우울 증세가 우리들의 생활에, 기능에, 예를 들면 학교 생활, 아니면 가정 생활, 아니면 직장 생활에 이런 데 문제를 일으켜서 기능이 제대로 안 됐을 때 우리가 우울증이라는 진단을 내릴 수가 있어요. 네, 잘 들었는데요. 이 우울증에도 뭐 종류라고 할까? 뭐 단계가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일단 우울증은 마일드, 모더레이트, 시비어 등 이렇게 3단계로 나뉘는데요. 가장 약한 마일드는 6개월, 가장 심한 시비어는 1년 이상 집중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현미 카운슬러는 이때 주변인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는데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안현미 카운슬러의 이야기 네, 들어보시죠. 조금 더 들어보죠. 이 우울증의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 서포트 그룹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치료를 할 때 보통 이제 혼자 오셔서 상담을 받으시더라도 이제 주위에 서포트 그룹을 만드세요라는 거를 이제 숙제로 드리기도 해요. 예를 들면 교회에 가거나 아니면 뭐 등산 그룹에 들어가거나 이렇게 아니면은 전화를 해서 우울하거나 할 때 누군가 얘기할 수 있는 사람 한두 명 정해놓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울증을 겪고 있는 분들을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누가 우울증인지 주위에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표시를 안 내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우울증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게 앞서 안현미 카운슬러가 말한 것처럼 뭐 잘 아는 사람과 함께 그 어떤 그 관계를 셋업해 놓는 것도 중요하네요. 적극적으로. 네, 서포트 그룹이 아주 중요한 건데요. 네. 또 특히 우울증으로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80% 이상은 죽기 직전에 살고 싶다 이런 감정을 강하게 느낀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기 전에 작은 관심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앞서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은 주변에서 저 사람이 우울증이 있나 없나를 알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본인이 알기도 어려워요, 사실은. 근데 본인이 혹시 자가진단 뭐 이렇게 해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좀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미국 정신의학회가 2013년에 개정한 우울증 진단 기준이 있는데요.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9개 증상 가운데 5개 이상이 2주 연속 지속된다면 우울증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자, 9개 중에 5개 이상이 2주 연속. 네. 보겠습니다. 1번. 거의 매일 우울한 기분을 느낀다. 2번, 거의 매일 모든 일상 활동에 대해 흥미나 즐거움이 뚜렷하게 저하된다. 3번, 체중 조절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체중의 감소 현상이 나타난다. 이 체중 감소 현상은 갑자기 급격하게 나타나면 신체적인 다른 질병도 의심을 해봐야 되지만 우울증일 경우에도 이럴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한 달 동안 5% 이상의 체중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겠습니다. 네. 또 4번, 거의 매일 불면이나 반대로 과다 수면이 있다. 네. 5번, 거의 매일 초조감이 나타난다. 6번, 거의 매일 피로나 활력의 상실 증세가 발생한다. 7번, 거의 매일 무가치감 또는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죄책감을 느낀다. 8번, 거의 매일 사고력이나 집중력의 감소 또는 우유부단함을 보인다. 9번, 반복적인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다. 네. 9가지 중에 꼭 뭐 5가지 아니더라도 꼭 뭐 2주 이상 그런 거 아니더라도 지금 말씀해 주신 9가지 중에서 최소한 몇 개 정도가 정말 난 좀 계속 저러는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있다면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한인분들은 좀 그런 거 얘기하는 걸 좀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한인분들이 체면을 중시하는 문화가 있어서 네. 정신과 치료를 기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도움의 손길을 뻗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울증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혀 창피한 것이 아닙니다. 네. 누구나 고통받을 수도 있고 또 치료도 할 수 있는 말 그대로 그냥 질병입니다. 네, 질병. 어떤 분들은 그냥 편안하게 이걸 대하라라는 뜻에서 우울증, 이거는 그냥 마음의 감기다. 이렇게 생각해서 감기는 누구나 다 걸릴 수 있잖아요. 또 열심히 또 약 먹고 하면 낫잖아요. 이것도 치료가 가능하고 나을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의 감기다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라. 적극적으로 대처하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얘기는 좀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독일의 과학자 겸 극작가 겸 시인, 괴테의 소설, 앞서 문제기도도 언급했습니다마는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이 소설입니다마는 사실 괴테 자신 실연의 슬픔을 그대로 표현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 소설 속의 주인공 베르테르는 한 여인을 잊지 못해서 실연한 후에 권총 자살하죠. 이후 유럽에서는 이 베르테르와 비슷한 옷을 입고
권총 자살하는 게 유행처럼 번졌는데 이를 놓고 베르테르 효과라고 부릅니다. 자살한 가수 종현은 유서에 우울증을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썼던 자신을 표현했습니다. 맞습니다. 종현은 결국 이겨내지 못했습니다마는 최소한 우울증을 인정하고 이겨내려 노력을 하기는 했었습니다. 우울증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이 마음의 감기, 우울증을 좀 더 진지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인식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오늘 밤 바랍니다. 다른 차원에서의 베르테르 효과를 오늘 기대합니다. 오늘 이슈 마칩니다. 문재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